자, 제 말이요. 요즘 청년분들이 목표 대상을 자꾸 15억, 20억짜리 집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미안하지만 욕심이에요. 왜냐면 요즘 서울 집값이 너무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억, 20억? 막 이렇게 우스워 보일 정도고,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연봉으로는 도전하기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서 절망부터 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서울 집값은 원래 너무했거든요. 지금 요즘 조금 더 너무해졌을 뿐이에요. 원래 너무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뉴스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기사 몇 가지. 자, 1953년 8월 11일 경향신문에서 나왔던 겁니다. 요즘 서울 분위기보다 더 심했던 분위기예요. 다름질하는 서울 집값, 주택 매매 상황, 복덕방 주인의 말에 의하면 하루하루 집 가격이 오르고 있어 계약금 치르기 위해 약속한 이튿날 가면 이미 2배 가격으로 시세가 뛰어 있더라. 이런 기사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허풍 같은 것도 있던 시대여서 어느 정도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만큼 시세가 너무 뛰어서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78년 7월 20일 조선일보. 이때 이제 이거는 42년이 지난 지금 읽어봐도 되게 익숙한 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집값은 얼마나 올라야 끝나려나. 살아간다는 게 요즘처럼 겁나고 회의스러울 때가 없다. 이는 비단 나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아빠와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자그마한 내 집을 한 칸 마련하고자 여태껏 분수에 맞게 알뜰히 살아왔는데 치솟기만 하는 부동산 값은 얼마나 올라야 끝이 나려나. 42년 전인데 전혀 위화감이 없죠. 자, 1994년 3월 29일 조선일보입니다. 서울 집값은 소득 대비 세계 3위였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굉장히 싸 보이는 불과 3년 전에도 집값이 미땡따, 고삐 풀린 서울 주택시장. 서울 집값 미땡따, 지방에서도 돈 싸들고 온다. 이런 기사들 2018년도에 있던 기사들입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요. 1846년 우치용의 한양 양반집 매매 기록이에요. 이건 동아일보에서 발췌를 했는데 이때 당시 PIR,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환산하면 중산층이 16년 이상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PIR이에요. 어떤가요? 서울 고급 주택의 가격은 늘 너무했어요. 그리고 요즘엔 조금 더 너무할 뿐인 겁니다. 그럼 좀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지금 비교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게 10억, 15억, 20억짜리 서울 아파트라면 시작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직장이 가장 많고 학군이 가장 우수하며 교통망이 가장 개발되어 있고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나씩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에요. 주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피스텔, 빌라, 단독,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등등등.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어요. 또 평균 15억을 비교 대상으로 본다는 건 교통의 요충지이거나 학군이 잘 갖춰진 서울 안에서도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반문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며 서울의 주택 그 안에서도 입지적으로 우수한 곳에서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를 물려받은 자산 한 푼도 없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단기간에 얻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산시장 사다리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2030 세대가 저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15억을 모아?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요? 그건 욕심이 과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아파트값 15억. 발 뻗고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갈 곳도 없다. 아니요. 위에서 말했듯 시작부터 15억짜리 집을 노리는 건 욕심이에요. 서울 외곽 중에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의 구축 아파트는 아직도 6억 이하인 곳이 있어요. 또한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으로 본다면 1, 2억의 비용으로도 지금 4호선 역세권에 있는 요충지를 매수할 수 있어요. 입지 좋은 곳에 시간이 지나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가 상승을 노릴 만한 그런 대체 주택들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자, 서울 집값이 미쳐가지고 서울 밖으로 밀려나게 생겼다고요? 자,
자, 인프라 잘 갖춰진 수도권은요, 웬만한 서울보다 살기 좋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재건축 연한이 돌아온 구신도시들은요, 학군 및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신축이 된다면 더 좋아질 자리들이에요. 아직도 일산이나 삼봉 같은 곳들은요, 전세입자를 받고 선매수를 해둔다면 1억이면 됩니다. 그리고 5억 이하에는 청년을 위한 대출도 잘 나와요. 그걸 받는다면 1, 2억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어요. 해당 지역 안에서도 되게 선호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서울 외곽의 경기도권이더라도 그 안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선호되는 곳이라고요. 그런 곳이 아직 1, 2억을 가지고 있으면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 2억을 모으면 서울 안에 살 수도, 서울 외곽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15억 말고요. 1, 2억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생 망하셨습니까? 정말 발 뻗고 잘 집 얻는 게 불가능해요? 정말 1, 2억 모으는 게 불가능합니까? 저는 1, 2억을 가져온 2030 청년의 내 집 마련을 2019년에도, 2020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계속 돕고 있어요. 2019년에 서울이 가능했고요. 2020년에 세종시, 2021년에 인천, 평촌, 동탄, 일산 등 1, 2억으로 그때 그 시점 가능한 똘똘한 내 집 마련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자산시장 사다리 정점에 있는 주택을 살고 싶은 거라면 성급하고 선 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점프하려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 질문은 아마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뭐 2018년에도, 2019년에도, 2020년에도. 지금 너무 고점 아니에요? 더 오를까요? 거품 아닌가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자, 일단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투자자를 욕해요. 뭐 사는 집, 그러니까 리브의 관점의 집을 사는 집, 바이의 관점으로 본다. 집은 투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너무 자기만 생각한 말 같아요. 왜냐면 본인도 지금 집값이 떨어질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으로 치면 공매도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사는, 리브의 관점의 집을 언제 떨어질지 타이밍을 보며 사는 바이의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냐 이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네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불륜,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자, 실거주 한 채는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집을 팔고 뭐 할 건가요? 게임기 살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 살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내 집을 파는 이유는요,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보편적으로 더 좋은 것을, 여윳돈이 생기면 더 좋은 것을 사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사장님이 만약에 아땡때 차량을 타고 있다고 쳐봐요. 그 차를 만약에 내가 여윳돈이 생겨서 다른 차를 사려고 팔았어요. 그러면 아땡때 살 거예요? 아니면 티땡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쏘나땡을 사실 거예요. 아니면 그랜땡을 사시겠죠. 그죠? 자, 만약에 내가 프라땡 가방을 가지고 있다라고 쳐봐요. 내가 여윳돈이 생겼어요. 그걸로 더해서 내가 더 좋은 가방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 한 루이비땡 정도는 사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 여쭤볼게요. 루이비땡 팔고 나서 뭐 사실 거예요? 샤땡 사실 거예요? 프라땡 사실 거예요? 100이면 100, 제가 여태까지 이 질문을 한 모든 분들은 더 좋은 걸 사려고 하셨어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내 집을 파는 이유는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고, 보통 계속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고 돈을 버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집을 파시게 될 겁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사다리 정점에 있는 서울 고급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신 게 아니라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 집값이 떨어지면 다른 집값도 다 떨어져요. 그럼 갈아탈 비용이 줄어든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셔야죠. 실거주 한 채는 타이밍 재지 마세요. 설사 떨어질 확률이 70%가 넘더라도, 내일 당장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실거주 한 채는 타이밍 재지 말고 하시라고 할 거예요.